단원평가 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6학년 1학기 때 우리 이제는 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문제 보고 어떤 것들이 단원평가 나오는지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는 2대4와 같이 같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뭐라 그래요? 비례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나타내서 사용한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글자를 줄인 거를 생각해보면 비례 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빠져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비례식이라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례식을 찾아서 이제는 기호를 써보세요.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가지고 등호를 나타나요. 사용한 식 보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네. 4분의 4 곱하기 4 했죠? 얘도 곱하기 4 했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7분의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28분의 1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같은지 약분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3이죠. 7분의 3. 그래서 비율이 같은 걸 등호로 연결해서 디귿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거 이제 비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 전항에 6 했어요. 그럼 얘도 곱하기 6 했어요. 그죠? 15대 18 요거를 이제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비율은 같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나누기 4 하면 후항은 5고요. 얘를 나누기 똑같이 4를 해야 돼요. 그래서 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성질을 아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비례식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비례식이 나와 있는데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러면 외항은 밖에 있는 이렇게 바깥외 여기는 안 내겠죠. 그럼 외항의 곱은 7 곱하기 36 그래서 352 그리고 9 곱하기 28 해서 252 250인데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거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5번 0.8대 0.3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전항 후항에 얼마를 곱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자, 소수 대 소수죠. 소수 대 소수는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려면 10 또는 100 곱하기 또 1000 이런 것들을 점점 곱해줘야 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을 곱해주면 각각의 8대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을 곱해준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비례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얘는 분수예요. 그러면은 자, 전항과 후항에 얘를 분모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분모를 없애준다는 거는 뭐를 곱해준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주는 거죠. 10을 곱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0은 5가 되겠죠. 그래서 분수일 때는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 450이고 자 그러면은 30 곱하기 네모가 450이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50이면 뭐가 되겠어요? 기억은 그렇죠. 뭘 곱해야 될까요? 맞아요. 15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외항의 곱도 마찬가지로 45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45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9를 곱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 곱하기 9도 450 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봐주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는 B가 나왔으면요. 얘를 조금 약분해서 얘를 거꾸로 맞춰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로가 33이고요. 세로가 9인 직사각형이에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예요. 그러면 누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세로가 비교하는 양이죠. 그래서 얘를 쓰시라면 세로 대 가로라고 적어주시고 9대 33이고요. 얘를 이제 약분을 해주죠. 나누기 3 해주시면 3대 11 같은 수로 나누어서 영연이 같은 수로 나눠서 간단한 비로 만들었습니다. 자, 비례식에서 네모와 세모의 곱을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일단 다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곱하기 내항의 곱은 얘는 외항이잖아요.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거예요. 즉 네모 곱하기 세모는 40 곱하기 24해서 960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이 0.4인 B에서 후항이 20이래요. 후항이 20이면 전항은 얼마일까요? 말은 되게 어려워요. 비율이 0.4예요. 0.4는 그러면 비율이면 나는 요렇게 만들어줬어요. 분수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4대 10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에서 후항이 20이래요. 그러면은 전항을 몰라요? 네, 못 쳤어요. 그러면은 얘가 2 곱해주면 얘도 2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8대 20의 비를 갖는다.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랬어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그러면 얘는 약분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죠? 얘는 비율을 볼까요? 5분의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고요. 얘는 4분의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어요. 제가 바로 약분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랑 얘랑 같다. 그러면 3대 5는 12대 20. 그래서 비율이라는 거는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랑 소수로 나타냈을 때 같은 게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는요. 비례 배분이에요. 색연필을 얘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81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예진이랑 혜진이랑 석훈이가 5대 4로 나눠 가지려고 해요. 각각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니 그랬어요. 자, 혜진이는 82의 전체의 몇을 갖는 거예요? 5를 갖는 거예요. 전체는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9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전항이랑 후항의 합을 분모로 하는 분수의 비로 고쳐주는 건데요.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전체 중에 얘가 5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는 5 더하기 4겠죠. 그래서 얘를 9분의 5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약분 안 해가지고 막 힘들어요. 약분 꼭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전체 중에 석훈이는 4자로 가지고 있죠? 9분의 4 약분하면 99 아이고 여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45자로예요. 그죠? 9, 4, 36 이렇게 말하면서 쓰는 게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또 이제 꼼꼼하게 보려면 얘네 둘을 합했을 때 81자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갖다가 비례 배분이죠. 전체를 주어진 비를 가지고 배분하는 거. 비례 배분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석이네 농장에 동물이 180마리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이 소랑 돼지랑 비율이 7대 5로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비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80의 전체가 몇이에요? 7 더하기 5죠? 얘가 돼지는 12 중에 5를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분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약분을 해주셔서 정답은 75마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혜정이네 가족은 7명이고 정순의 가족은 6명입니다. 감자 78kg를 사람 수의 비를 나누어 가질 때 혜정이네 가족은 몇 킬로 갔니? 그랬어요. 이럴 때는 꼼꼼하게 이렇게 혜정이네 땡, 경수 땡, 은 7대 6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궁금한 건 혜정이에요. 그죠? 그럼 감자 전체가 78인데 이거의 전체 양은 13분의 혜정이네가 갖는 거는 한 7 정도 양을 갖는다. 전체의 7.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제 비례 배분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면 6이고요. 6, 7에 42kg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괜히 도형 나오면 어려워하는 친구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얘는 평행한데요.
기역과 사다리꼴, 니은의 넓이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자, 얘는요 평행하죠? 그러면요 얘는 그러면 선생님 높이가 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랬는데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를 굳이 곱해주지 않아도 돼요. 둘 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기역이랑 니은의 넓이는 얘네 둘의 비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를 뺀 나머지가 얘는 12죠. 얘는 높이 빼고 써볼게요. 4 더하기 10. 나 높이 몰라. 근데 둘이 같으니까 안 썼어요. 자, 나누기 2 해줬어요. 요거 조금 아이들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뭐냐면 높이가 똑같은 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수를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비율은 알 수 있다. 비는 알 수 있다. 자연수의 비로 이렇게 나있습니다. 자, 5분 동안 8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같은 빠르기로 100km를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자, 얘는 차분하게 이렇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1분에 몇 킬로 가는지 구하고 뭐 이렇게 풀었는데요. B로 풀어주시면 훨씬 B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5분 동안 8km.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같아야 돼요. 몇 분 동안? 몰라요. 네모분 내 100km를 간대요. 자, 얘가 그랬을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8은 500이다. 그러면 네모는 62와 2분의 1. 또 요거 어려운 친구 없죠? 500 나누기 8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얘가 문제가 뭐냐면요. 어려운 게요. 몇 시간, 몇 분, 몇 초냐 그랬어요. 얘는 분이에요. 분단이에요. 자, 얘는 60분이 하나 있어요. 그죠? 60분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1시간. 그리고 2분이에요. 근데 2분의 1분을 몇 초라고 만드냐는 거죠. 2분의 1분은 자, 얘를 60초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60을 기준으로 하면 30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60분의 30이고 30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라고 쓰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호와 선민이 함께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쟀더니요 88kg이었어요. 수호와 선민이의 몸무게의 비가 6대 5일 때 더 무거운 사람의 몸무게를 재보세요. 그랬어요. 일단 6대 5잖아요. 수호랑 선민이가.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수호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수호 무게 재라. 자, 그러면 수호는 전체 88에 전체가 몇이에요? 11분의 6을 차지하고 있어서 얘는 48kg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나왔어요. 톱니바퀴 문제도 많이 아이들 어려워한데요. 어떻게 어머님이 설명해주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게요. 가랑 나가 있는데요. 가 톱니가 5바퀴 돌 때 나 톱니는 4바퀴 돈대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회전수예요. 회전수. 회전을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전수랑 회전은 가대 나는 회전수는 5바퀴 돌 때 4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톱니수는 다른 거예요. 톱니수. 톱니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는데요. 여기가 톱니가 20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5바퀴 돌았어요. 얘는 톱니수는 4개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얘 4바퀴 돌았어요. 그럼 얘는 톱니가 5개인 거예요. 즉 회전수랑 톱니수는 이렇게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 나고 이러면 얘는 톱니수가 4개인 거고 5개의 비율을 갖는 거예요. 이런 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톱니수랑 회전수랑 좀 다르다는 거 제가 강조 드립니다. 가 톱니바퀴가 36개일 때요. 나 톱니바퀴는 몇입니까? 그랬어요. 이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4대 5는 가가 36이고 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네모죠. 그러면 얘는 몇 배 했어요? 곱하기 9 했으니까 얘도 곱하기 9해서 얘는 45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 기억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해 보세요. 그랬어요. 얘는 4배 했어요. 그러면 얘도 몇 배 할까요? 그렇죠. 4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기억 더하기 4 곱하기 4를 한 개. 28이다. 그럼 기억 더하기 4는 몇이에요? 7이다. 그럼 기억은 3이다. 예,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현태의 일기를 읽고 현태가 가지게 되는 연필이 몇 자루인지 써보세요. 연필 한 탄은 12자루라는 거 명시해 주셨고요. 자, 우리 모두는 나, 민영이, 보람이 이렇게 3명이다. 우리 한 달 동안 모둠 활동을 해서 우와 선생님께서 연필 5탈을 받았대요. 그러면요, 60자루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각자 활동에 따라 민영이는 전체의 6분의 1을 갖고 나머지를 나와 보람이가 2대3을 가졌다 그랬어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전체의 연필은 몇 자루다? 12 곱하기 5예요. 그래서 60자루 했죠. 이 문제는 2번에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민영이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를 나와 보람이의 비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민영이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민영이는 전체 60의 6분의 1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10자루 가진 거예요. 10자루 가졌어요. 자, 10자루 갖고 나서요. 그러면 남은 연필 이렇게 쓸게요. 남은 연필은 60 빼기 20 해서 5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찾아야 돼요? 나와 보람이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 한번 볼게요. 근데 나가 현태죠. 현태가 몇 자루 갔냐 문제잖아요. 그러면 현태는 몇 자루 갔는지 볼게요. 그러면 50을 2대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전체가 5에서 현태는 2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을 하죠. 그러면은 얘는 20자루를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0자루인데요. 굉장히 조금 복잡한 문제 같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저기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시험지 보내드릴게요. 많이 풀어보세요.